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오늘 시장 3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분위기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으로,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째 상승하는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막판에 상승폭을 축소한 게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유가증권 시장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만합니다. 2025년이 되고 확연하게 분위기가 달라진 우리 시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단기적인 상황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차곡차곡 추세를 이어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정리부터 내일 장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요, 어제부터 함께 합류한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는 추세 추종을 통한 고수익 목표를 방법으로 또 히든라인 기법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히든라인 기법을 통해서 또 종목을 여러 가지 가지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들은 방송 끝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또 종목까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옆으로 또 QR코드 크게 나가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스캔만 하시면 바로 공부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지금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져다가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쉽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보시면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1월 7일 화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방송하기 전에 또 공부방에서 오늘 시장은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그렇게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예측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측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 연말에서 넘어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을 제외하고 어제까지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만 삐끗거린다라고 하더라도 전강 후약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에 마감이 됐었던 미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갭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차익 물량들이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음봉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장 초반부터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CES라는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CES에서 마이크론 쪽에 대한 GDDR7을 사용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큰 영향이 아직까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매출 중에서 GDDR7 쪽에 대한 매출이 아직까지는 크지가 않거든요. 물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마이크론 쪽의 물량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타격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반발 매수가 나오면서 올라왔었던 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조정을 좀 받았지만 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오늘 시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요 며칠 우리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장 초반에 오늘 갭상승이 나왔을 만하지만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공부방에서 개장하기 전부터 시장에 대한 전략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전문가님 덕분에 정말 든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은 또 어떤 업종들이 주도를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뭐 이력이죠.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한 구간에서 밀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런 자리를 보시면은 CES에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의 GDDR7을 사용을 했다.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한번 밀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과대 해석이죠. 실질적으로 뭐 CES라는 이벤트가 우리가 몰랐던 이벤트도 아니고 사실 있었던 이벤트고 물론 그 이벤트에서 삼성전자의 GDDR7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그걸 좀 빗나가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쪽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 금액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우리가 이런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마이크론 쪽의 물량을 사용할지 여부를 체크해야겠지만 오늘 받은 조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닐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환율이 여러분 그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화 약세가 진행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달러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1,450원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놓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환차손을 우려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매수를 하지 않았었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쉬웠죠. 장 초반에 좋은 변동성 보이다가 종가 부근에 밀렸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이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특징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조선 기자재입니다. 조선주들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 상반기 때도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이 친환경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붙고 있죠. 그래서 이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동안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MR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뭐 특징적으로 HJ중공업이 역대급 수주 물량이 나왔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현대힘스라든지 일승, 성광밴드 같은 조선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었던 것이 유리기판 쪽이죠.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신제품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발열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열을 잡기 위해서 유리기판이라든지 오늘 시간 외에 단일가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종목군이 있는데 GST라든지 KN솔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거 뭐죠? 바로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어쨌든 발열을 잡기 위한 노력이 시장에서 좀 있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는데
그동안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아니라 오늘은 램 테크놀로지라든지 HB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과거에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변동성을 키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락이 좀 나왔었던 디어유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JYP 엔터 같은 이제 엔터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실적적인 부분들이 작년에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재작년 말부터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작년 4분기죠,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025년으로 넘어오는 이 구간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좀 있죠. 그래서 엔터 기대감이 붙어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주들을 매매할 때 많이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조선주들이 15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조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조선가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조선 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조선업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다가 물량을 줄 가능성은 전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선박을 건조할 때 이제 원자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후판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 후판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그리고 환율이 많이 올라온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선박에 대한 건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그 대금을 수령을 하거든요. 근데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현재 구간에서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년 9월 달만 하더라도 환율이 1,30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1,450원대이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박을 인도할 때 굉장히 큰 수익으로 잡힐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선사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에는 저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제가 공부방에서는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조선주들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선주들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일승이라든지 피팅밸브 쪽에서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변동성 잘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역시나 기자재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기판이에요.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좌측에 있는 거 글라스라고 적혀 있죠.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뜯어보면 요런 초록색 판때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PCB인 경우도 PCB가 많죠. PCB죠. PCB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요런 기판은 유기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기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유기기판 같은 경우는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를 이용해서 기판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C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SKC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변동성을 많이 키웠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YC캠이나 피롭틱스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리기판이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AI에 대한 붐이 불면서 HBM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 HBM 같은 경우도 지금 CES에서 SK하이닉스가 고단화되어 있는 HBM을 공개를 했지만 반도체를 가지고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좀 더 이제 효율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판을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기판이 괜찮아진다라고 한다면 발열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라스 기판 쪽에 대한 자금 유입이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다가 장후반부엔 대체적으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텔이 공개한 유리기판이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앱솔릭스,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공개한 유리기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쪽은 실제로 우리가 양산이 되기 위해서는 2026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속도가 좀씩 당겨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 유리기판 관련주들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여러분 AI 쪽에서 계속해서 파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CES에서 젠슨 왕이라는 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께서. 엔비디아의 CEO가 여러 가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뭐 본인들이 RTX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거나 굉장히 고성능 G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쪽에도 이제 그 AI 가속기를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AI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이크론의 제품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살짝 흔들림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뭐 장후반부엔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 모습이었고 충분히 조정을 받을 구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 요 AI가 어쨌든 계속해서 파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유리와 플라스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 전도율도 굉장히 그러니까 열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열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간 외에서 KN솔이라든지 GST 같은 기업들의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 기업들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액침 냉각 같은 경우도 발열을 잡기 위한 기술력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엔 AI 쪽에서 계속해서 파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저는 올해 내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장후반에는 또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CES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어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몰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이 자료를 조금 일찍 준비하다 보니까 엔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요. 엔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엔터 4사 같은 경우는 주가 추이가 2023년도 10월 달에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10월 달, 11월 달에 앨범 판매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반등을 하느냐? 10월 달, 작년 10월 달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 10월 달부터 반등을 하면서 어떤 기대치가 반영이 된 거냐면 2024년도 상반기에는 신인 아티스트들이 많이 데뷔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조업체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인 그룹들이 신인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2025년도부터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각 엔터사들마다 주력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한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터 쪽에 대해서 쏙 들어간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죠. 중국에서 올해 3월 달에 전인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전인대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자금을 많이 뿌릴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 뭐 실제 수혜를 받을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엔터주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2023년도, 2024년도 2분기, 3분기 때부터 여기 보시면 검정색 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엔터사들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당장 매매하시기에는 우리가 오늘 유리기판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금 엔터를 알아봤고 가장 처음에 알아본 것이 가장 처음에 알아본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봤을 때 엔터는 가장 느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조선과
유리기판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굳이 탑픽을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유리기판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특징적인 테마, 업종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들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해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조선 관련 업종들 52주 신고가를 줄줄이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반도체 대형 업종들은 조금 밀렸지만 또 유리기판 쪽 업종들은 또 부각을 받는 하루였는데요. 여기에 엔터 쪽까지 나중에 호실적이 좀 기록이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종들 가운데서 시장을 주도할 종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업종들 사이에서도 강한 종목들 함께 선별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활용하셔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핸드폰을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 찍듯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3글자만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히든라인 기법인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라인 기법에 대해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히든라인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히든라인 기법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 시장 괜찮습니다. 작년 말에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강하게 가는 종목군들을 공략해야지만 계좌복구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매매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이 히든라인 매매 기법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히든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 그러니까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이고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고요.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죠. 그러니까 내가 10번 매매를 해서 5번 수익이 나고 5번 손실이 나면 손실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수익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요. 손실은 크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노리지 못하고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가 되지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이 히든라인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뭐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적어놨죠. 추세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세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추세라는 것은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는데 우리가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제가 지금 종목을 하나 넣어놨지만 그냥 단순하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상승을 하는 시장에서는 한번 보도록 제가 그냥 지금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제가 그림을 그려볼 텐데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봐요.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는 매수 타점이 조금 잘못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하지만 하락 추세에 놓여 있을 때에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빠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쭉쭉쭉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단기적으로 굉장히 매수 잘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꺾여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손실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추세가 살아있는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시장의 추세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업종 내에서 혹은 종목군들 내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기본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도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계속해서 살아서 올라가는 추세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추세를 이용한 매매 기법에는 히든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히든 라인을 이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100% 수익이 납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이 히든 라인을 이용하신다면 무작정 매매하실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때는 가치 투자를 하겠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종목들을 보유하거나 열심히 분석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치 투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트레이딩,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어려운 시장이냐? 그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가치 투자자들이 좀 더 답답할 수가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섹터들이 분명히 잡히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기가 좀 더 편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주도 섹터를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100을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이 100을 전부 다 단기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매하고 있는 자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일부는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수익이 잘 난다라고 한다면 많이 관심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난 좀 빠르게 매매를 해보고 싶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죠. 제가 이 히든 라인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강세인 추세, 강세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매매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점대에서 전환이 되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다.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제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히든 라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선을 이용해서 만들어놨거든요. 조금 속도를 높여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세 가지 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선.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선 모두 다 알고 계시죠?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전부 다 아실 텐데 지금 이 히든 라인 같은 경우도 제가 세 가지 선으로 만들어놨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동평균선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에서는 왜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왜곡을 줄여놓은 그런 기술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히든 라인은 세 가지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선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을 때 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도 섹터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면서 공략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종목이 2,000 종목 정도 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 2,000 종목 된다면 그중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만약에 내가 선별을 해본다라고 하죠. 2,000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0 종목이 강세를 보인다. 200 종목은 너무 많으니까 20 종목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 종목 중에서 20 종목을 찾는 것은
100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이것을 200종목으로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매매함에 있어서 종목 수를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추세가 살아있거나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압축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선 위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빨간 선 위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물론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시는 건 아닙니다. 거래 대금도 보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인지 주도 섹터인지를 살펴봐야죠. 근데 주도 섹터이고 히든라인 상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다음 화면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빨간 라인 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검정색 선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선에선 익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근데 빨간 선 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검정색 선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매도 시점까지 잡아준다라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손절가까지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HTS에다가 설정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이 HTS에다가 설정하는 것은 저랑 공부 같이 하시면 제가 아주 손쉽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히든라인을 통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잘 보이고 있는지도 계속해서 소개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이 히든라인에 대한 관심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시장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추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는 좀 단기적인 고점에 매매를 했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추세를 활용한 히든라인 기법,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바로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QR코드 크게 띄워드릴 텐데요.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이는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가져다가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도 받아가시고요. 또 히든라인 기법에 대한 기법도 무료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잠시 쉬었다가 또 내일 시장에 대응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만나볼 텐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네, 내일 시장에 대응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다양하게 챙겨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특가 종목들 바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기업은 우리가 앞서서 준비해봤었던, 제가 정리드렸었던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YC캠이라는 기업이에요. 오늘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좋았다가 장 후반부에는 밀렸는데 이 기업 내일 오전에는 좀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글라스 기판 선도 업체에다가 2025년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서. 근데 뭐 우리가 시장에서 접근을 할 때는 유리기판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1,000억대 기업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그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기업으로는 YC캠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글라스 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스킵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피롭틱스에서 제가 내용을 가져왔는데 YC캠이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유리기판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유리기판이 아무래도 올해 1분기 때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전 이 히든라인 빨간 선 위에 주가가 올라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이 어쨌든 추세를 돌려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에 대한 그런 척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YC캠을 준비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YC캠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선 충분히 공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지만 가장 큰 장점은 히든라인 상단에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밖에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방송을 하지 않고 다음 주에 뵙게 되는데 다음 주에 종목을 가지고 와도 저는 이 히든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히든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뭐 YC캠 같은 경우는 매수가 요거 제가 내일 시초가 이하가 아니라 이렇게 15,500원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내일 좀 밀리면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5,500원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적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주도 섹터가 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요 히든라인 위에 올라왔다라는 게 추세가 강세를 이어가거나 혹은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YC캠을 비롯한 유리기판 관련주 대다수가 히든라인 요 빨간 선 위에 같이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이 YC캠만 올라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준비하기에 살짝 애매함이 있었을 텐데 지금 YC캠뿐만 아니라 피롭틱스라든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든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갑자기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과 꿈비라는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히든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아가방 컴퍼니에서 꿈비까지는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는 그 섹터에 대한 좋은 뉴스가 이후에 후행적으로 붙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지금 YC캠 같은 경우도 요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 유리기판 쪽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YC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바로 현대힘스라는 기업인데 뭐 2008년도에 현대중공업이 현물 출자를 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1위의 선박 블록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글로벌 1위 선박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박, 우리나라 조선주들을 대체적으로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 독립형 연료 탱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사업의 다각화 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박을 만들 때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원조에 대한 선박 수주가 계속해서 지금 채워져 있다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어쨌든 매출이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엔진룸 같은 경우도 주요 품목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조선을 잘한다라고 하죠. 물론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엔진을 써야지 되는데
그에 따른 뭐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힘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발주 추이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붙여줄 만한 모멘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이 히든라인 상단으로 위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히든라인 상단으로 위치했다라는 것은 이 현대힘스가 다른 기업들이 올라갈 때 많이 못 올라갔죠.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한화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 외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많이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거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현대힘스는 꼭 우리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작년이죠. 2024년도 1월 달에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되는 날이 제가 알기로는 1월 26일일 텐데 1월 26, 1월 27일 날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에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힘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저 현대힘스라는 기업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어라고 해서 매매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26일이나 27일까지는 보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힘스에 대해서도 좀 나는 추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같이 공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힘스 같은 경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보호예수 물량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조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라는 기업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CDMO 기업, 그죠? 작년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된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ST팜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작년 하반기 때는 좀 좋지 않았어요. 물론 생물보안법이 2024년도에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금리 인하 자체가 연기가 됐었던 부분들, 연기라기보다는 2025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 부담을 좀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2025년도에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2025년도 1월 달과 2월 달에 미국 쪽에서도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물량을 받아서 생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이 부분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생물보안법인데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트럼프가 이것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물보안법의 통과는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CDMO 기업이 뭐냐면 론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요거 기업이 좀 헷갈리는데 론자가 맞을 겁니다. 론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중국의 우시바이오인데 우시바이오가 어쨌든 규제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로비에 성공했다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실제로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백신 공장을 매각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규모를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규모를 키워놓으면 부담이 되니까 공장을 매각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가끔씩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좋게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매출이 1000이라고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이 1000이라고 한번 해보죠. 원래 규모가 큰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 정도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크게 영향이 없단 말이죠. 분명히 호재인 것은 맞는데 물론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바이넥스를 비교를 해보면 바이넥스는 원래 매출 규모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작은 기업에 똑같은 물량이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바이넥스의 매출 성장폭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이넥스를 여전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레퍼런스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오지 못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와 줬죠. 그래서 여기서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공략을 했는데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지금 여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원래는 빨간 선이 있고요. 파란 선이 있고 검정선이 있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파란 선이나 검정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뭐 빨간 선 이탈할 때 매도하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이탈했을 때 매도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절반 손절, 여기서 절반 손절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선을 이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고 그 익절 타이밍까지 잡아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기본적으로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추세를 추종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 시그널이 잘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그동안 매매를 할 때 손실이 너무 크게 나는데 수익이 적었다라고 한다면 이 히든라인을 이동평균선처럼 HTS에다가 설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내일 시초가에 매수 가능하고요. 매수 가능하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었던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아까 생각해 보니까 매수가가 7일 시초가인데 8일 시초가로 정정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업은 테크윙이에요. 오늘도 좋은 모습 나왔죠. 반도체 핸들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뭐 글로벌 점유율이 7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70%가 메모리 쪽에 대한 장비 납품 점유율이 7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테크윙이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장비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임을 보였었던 HBM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천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테크윙의 뭐 핸들러 제품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에서 마이크론 관련주들이 갑자기 변동성을 키웠어요. 뭐 KX 땡땡이라는 기업도 변동성을 많이 보였고요. 뭐 위드텍이라는 기업도 많이 움직였고요. IMT인가요? 제가 요거 회사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키웠거든요. 바로 엔비디아에서 마이크론의 GDDR7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키워졌는데 실제로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크론과 협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테크윙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테크윙 같은 경우도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기업은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라운시큐어입니다. 양자 내성 암호 연구 지속을 하고 있는데 보안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시황 정리할 때 특징 섹터로서 보안 말씀드렸는데 연간 20% 정도의 성장이 나와요. 근데 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히든라인이 포착이 된 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히든라인 상단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히든라인 상단이 주가가 많이 밀리다가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나 배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랑 공부방에서 같이 배워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HTS에다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전혀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지막 요거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총 5가지 종목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리기판 다양한 종목들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를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조선업종에서는 현대임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바이오단에서는 바이넥스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하셨듯이 전문가님 월요일, 화요일에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챙겨드리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부방 입장하시면 매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잡아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었던 방법이죠. 히든라인 기법에 대한 자료집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바로 입장을 하셔서 내일 시장부터 또 대응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저희 여기서 마칠 시간인데요. 이재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전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